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저랑 하면서 학습 누적 기록부 쓰는 거 이거 꼭 써야 되겠구나. 이걸 안 쓰면 진짜 내 원인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잘하신 거고요. 학습 누적. 두 번째는 이제 색깔펜 쓰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제 재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제일 귀한 거 배웠네요. 본인 등급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이걸 다 써야 돼? 그렇게 부담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푸는 거는 한 줄에 두세 번 풀어야 되는 거는 세 줄에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건 한 장 정리해놓고 일단 밀어두고 다 한 다음에 막판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되면 방학 동안에 요거만 과외 하면 되니까. 그죠? 오답 노트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본인이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서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로 재정리해서 이걸 꼭 맞추겠다. 요거에 나오면 또 틀리질 않겠다. 라고 하면 이게 성적을 올리는 것이지 이 공부는 이제 기본으로 받쳐서 하는 거죠. 요거만 깨달았어도 한 달 너끈하게 충분히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운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갖고 그냥 나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후조쪽 플러스 알파로 도와주면 거의 숙제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자기 혼자 있으면 3일 선생님이랑 해서 하루에 끝났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숙제 한 가지에 한 서너 시간 도와주면 어떤 애들은 5시간 벌어준다고 하더라고. 하나 도와주면. 그럼 매일 1시간씩 더 자게 해주는 건데 숙제만 걸리면. 이것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알죠? 네. 명함 가져가면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이렇게 조금 자서 어떻게 살아요? 네, 그 뒤에 7시까지 잤죠. 잘하셨습니다. 뭐 똑같은 거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같은 거. 네. 이것도 조회부터 쓰면 될 수도 있고. 근데 등교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별로 생각 없는. 그냥 오늘 하루에 가고 오늘 하루 고쳐야 될 점 한 가지씩만 정해갖고 고치기 시작해서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오늘은 무슨 시간에 뭐를 좀 더 잘하자 이렇게. 네. 이제 네. 좀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 받고 설명에 관한 글인데 여기서 핵심 간단하게 한두 개만 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것도 통계 오류에 관한 다른 쪽 이게 발표 듣기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 관련돼서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지고 쓰면 세특 같은 거 쓸 때 쓸 수 있는데 자료 달라고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문제점 하면서 했습니다. 크기 변화. 그럼 간단하게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써놓고 요런 걸 더 좋아한다. 네. 러더퍼드 원자 모양 그러면 러더 원자 이렇게 써놔도 돼요. 사실은 본인만 알아보면 되니까. 속도 가속도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죠. 간단하게. 점심 점심 안 쓰고 항상 점심이니까 점심 안 쓰고 이거만 써도 돼요. 근데 느낌 포춘 쿠키 뭐 나왔다 이렇게 막 쓰든지 기억이 더 잘 나고요. 꼬이니 퀴즈도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화해서 수학이라는 게 식, 수, 도형 이렇게 세 개가 다 매치돼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오늘까지 그거 잡아준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수학 2번 정도 잡아주고 영어 2번 정도 잡아주고 영어 2번 잡고 수학 잡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참 애들 그냥 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법 잡아주고 그러진 않으니까. 체육수행, 경험글 이런 것도 써서 보내면 바로 고쳐줘요. 근데 저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 뭘 몰라요? 어떻게 쓰는 건지를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 체육수행 그 조건을 나한테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아이디어를 주죠. 네. 그건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숙제는 해주진 않아도 도와줘요 항상. 자, 물리숙제, 세 문제, 곱창kup치, 그다음에 요거는 씻기가 30분인데 요거는 씻기가 1시간이잖아요. 저 또 씻었어요, 저 밑에. 저는. 어쨌든 이게 시간상으로 요거를 어느 정도 일반되게 만들어 놓을 필요 있어요. 수험생이라. 네.
그다음에 수행하고 씻기 하고 뭐 두 번 씻는 거 상관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한 번 오래 씻는 거 두 번 씻는 게 더 나아. 몸 상태나 저기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졸리고 피곤할 때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 전환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유달리 많이 쓰는 거 깔끔쟁이요. 왜 그러냐면 씻기 시간을 다 모이면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보다 많아요. 아 이거 특이하게 사시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총 시간을 총 분수로 쓰셔서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왼쪽에 수업 들은 게 하고 왼쪽에 분수로 해본 거랑 그죠? 네. 이렇게 해보면 본인이 일주일 동안 국어 얼마큼 했는지 이렇게 영어, 수학 전체 하고 전체 통계를 딱 낸 거랑 이 날마다 낸 거랑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죠? 여기 와서 이해돼요? 좌우로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수학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해서 수학을 유지한 상황에서 영어 이때는 영어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늘 왜 이걸 안 했을까? 이걸 조금 30분만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럼 30분을 어디서 뺐을까?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30분을 국어를 했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건들 필요가 없는데 이날 요거만 30분 찾으면 되죠. 네, 담고. 요거 30분. 그럼 국어 모사 틀린 이유 적기, 영단어, 순박 끝이 요때 했어야 되는데 요때 조금. 이걸 땡겨서 몇 분만? 30분만. 그러면 밸런스 다 나잖아요. 기분 좋게. 네. 이때는 뭐 수학을 많이 했는데 뭔가 에러가 나서 쭉 빠졌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이상한 금요일은 싹 다 좀 다른 거 공부를 거의 못해요. 재력적인 문제도 클 수 있어요. 이게 다음날 아침에 수학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수학 숙제를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그래요. 수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바쁘지. 가야 되는 수업인데 별로 성적에 필요는 없는 수업이라서. 모르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는 게 그 전보다는 더 좋아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5문제 35분이면 실제로 수행했다는 거지 시험 성적은 안 올라요. 이거 수행평가 맞아요. 기준. 기준이 공부에서 시험의 기준은 이런 게 있겠죠. 10에서 8이잖아요. 근데 시험의 기준에서 시험에서 몇 문제를 보느냐 15문제를 본다. 그럼 여기에서 골라 30문제 보죠. 학교 시험에서는. 그럼 15분에 쉬면 공부는 됐어도 시험 공부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15분에 10인데 이렇게 슬래시 치고 이 5개는 어떻게 정리했냐? 정리했냐는 따라서 5를 쓰고 다음번에 정리했으면 동그라미를 쳐야죠. 네. 그래서 분수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분수인데 나중에 여기 옆에다가 문제수라든가 쪽수를 써놔야 시간당 효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늘렸다는 것도 맞아요. 시간을 늘렸다. 근데 이걸 왜 쓰느냐? 20분에 18, 30분에 28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30분에 28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요게 30개가 이 시험 시간 안에 이 30개를 풀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야 시험과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잘 풀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잘했거든요. 30분에 24. 요 시간 안에. 네. 요거는 5분에 사는 요거는 잘못한 거거든요. 더 집중을 해든지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공부였어요. 이거는 시험 공부고 그러면 맞았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면 총 문제수랑 수학을 푼 총 문제수랑 총 맞은 개수랑 총 정리한 개수를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의 학습을 했을 때 효율, 속도, 분량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지. 이 분이야 성실히 하는 애들은 이걸 당연히 이렇게 양으로 채워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질적인 변환이 일어나니까 이걸 먼저 하게 하는 것이지. 네? 네.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나눠서 왜 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때 없죠. 그럼 이 시간 두 개 합쳤을 때, 이 전체를 합쳤을 때랑 이 전체를 합쳤을 때를 비교해봐요. 이게 효율적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될 거, 뭐 해야 될 것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 이렇게 수업하고 하는 과정을 다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서 이거의 효율성을 보면 이 50에서 100분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집중한 게 몇 시간 정도 될 건가 이렇게 자꾸 체크하면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다. 그걸 통계를 내는 게 본인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검토를 해줬는데 씻기가 이렇게 많은 학생은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어딘가 또 있겠지 씻기가. 없네. 그죠? 나는 나머지는 다 문제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씻기가 30분이면 15분 두 번 씻는 건 괜찮잖아. 그러면 빠르게 씻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빠르게 씻고 딱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 분위기 전환으로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40분 되잖아요. 네. 그럼 20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냥 뭐 공부하다가 분위기 전환으로 또 씻고 또 하고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왜 프레시하게 공부하니까 왜 한번 씻고 또 더 늦게까지 공부할 수도 있었으니까 뭐 장점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학원에서도 이거 공부했을 때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써놓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문제풀이밖에 안 해서. 그래서 문제풀이 했을 때 내가 틀린 거에 핵심을 써놔도 되고. 네. 자, 그건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건 됐죠 그러면? 네. 누적 기록은 다 맞고 그러면은 이제 국어. 네. 이어서 국어 오답 핵심 분석해보는 거예요. 저거 쓸 줄 알죠? 네. 잠깐만요. 그렇죠. 자, 어디부터요? 끊어서 해볼까요? 이거랑 저거랑 따로? 일단 이어서 해주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부터. 자, 여기다 체크를 내가 해도 돼요, 막? 네. 자, 뭐 어쨌든 요런 문제 풀 때 좀 느끼는 뭐냐면 여기하고 이거 전체 봤을 때 그냥 쭉 읽고 그 부담감이 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찾아봐야 할 만한 핵심 단어를 골라놓는 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식할 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쉬워서 그냥 쭉 읽어도 답 나와요. 한 번 읽으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수준을 찾아야지. 근데 어떤 애가 화작문 어떻게 찾냐고 헷갈리다고. 여기서 5 단어를 찾은 다음에 이걸 읽으면 3번, 4번 기억났죠? 3번 이상했어. 그럼 거기 가서 확인만 정확하게 하면 딱 답 쓰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를 한다는 것은 그죠? 요런 말하기 대담이란 그 특성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진행자는 연구자의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궁금한 점을 연구가가 물어봐? 연구가한테 물어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한데?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닌 거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어 오답 정리에서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틀린 걸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네. 아니에요. 자기 맞은 거를, 이걸 어떻게 해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빨리 볼까? 이 밑에 거를 2배를 빨리게 풀면, 이 내가 틀린 몇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이것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오답 정리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내가 맞은 거를 어떻게 더 빨리 맞출 수 있을까? 이 쉬운 거를 내가 시간 낭비는 없었나? 이 맞은 것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오답 정리의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걸 93점 맞는 아이면 이 쉽게 맞춘 걸 빨리 풀기만 하면 나머지 틀린 게 이렇게 3개잖아요. 2개는 더 맞추고 하나 틀리면 다맞든지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요? 맨날 어려운 것만 하면서 여기만 하면서 여기서 시간 다 소모하고. 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네. 애들한테.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됐다고 틀린 것만 오답 정리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럼 전체 다 해야 돼요? 1번부터 5답 정리. 자, 이거를 내가 맞췄죠. 네. 근데 이 해설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해설, 적어도 이 오답 정리의 해설, 맞은 것의 해설을 읽으면서 내 풀이는 이렇게 했어. 근데 해설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풀면 더 빠르구나. 그러면 이렇게 풀는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쭉 분석했죠. 네. 그랬더니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네가 그러네요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제랑 가깝냐, 주제랑 뭐냐.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세 번째는 선택지 간의 관계를 해서 이런 문제죠. 아닌 것은 요 방향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은 뭐냐. 그래서 반대를 시작해. 이렇게 방향성, 전체의 흐름이나 범주는 뭐냐. 네 번째,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걸 함정을 어떻게 파느냐. 다섯 번째, 이런 것과 관련된 이론은 뭐냐. 이런 글을 쓸 때 총체적인 이론은 뭐냐. 이 이론을 어떻게 흩어놨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제가 준 파일, 국어 파일 줬죠. 이거 점검해야 된다고. 네. 거기에 보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20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 20가지로 맞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내 시각을 두세 가지만 더 찾아내면 더 빠르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뭘 세이브한다고? 시간만 세이브하면 97.8점 맞을 텐데. 시간이 모자란 적은 없는데. 자,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어.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몇 번 풀어요, 그거를? 국어요? 저는 한 번 다 풀고, 틀린 거 한 번 다 풀고, 어려운 거 다 점검한 다음에 15분 남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한 번. 한 번 딱. 네. 그러면 어떤 걸 급하게 풀었기 때문에 한 번 딱이라는 거잖아. 그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급하게. 시간이 남는 이유는 요거를 풀고, 그러니까 급하게 푸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걸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고, 여기에서 1, 2, 3, 4에서 내가 답을 3번이라고 했죠. 네. 이게 답이 아닌 이유 써요. 이거 답이 아닌 이유 쓰고, 시간 남으면. 그럼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쓴대요. 어떤 애가. 만점 만점에가. 이게 답이 아닌 이유도 쓰고, 요게 함정이라 애들이 헤맸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다 정리한대. 시간이 남아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풀고 본인이 이렇게 풀다가 이거는 맞을 거야 확실하게. 근데 이게 세 못 쳐서 이건 애매한데 하는 거 다 점검하고, 요 별표 좀 어려운데 이런 걸 아주 천천히 다 풀어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읽고 주신 분도 읽고 다 1대1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돼야 제대로 만점이 나온다. 그래서 한 번 풀고 애매한 거 한 번 점검하고 어려운 걸 또 천천히 고민하면서 풀고 최종에 마킹 한 5분 나오기 전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의식적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학생이 국어하고 영어는 이렇게 풀이 방법, 접근 방법만 해도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국어하고 영어는. 네. 그 다음에 끝까지 수학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지금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점수가 좀 덜 나오냐? 80 몇 점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정시를 공부를 좀 덜해서 이게 문제를 푸는 걸 정착이 안 됐고, 그걸 문제 유형마다 이걸 이런 식으로도 풀고 이렇게 정리해보고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덜 했다는 거야. 덜.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눈으로 체크된 게 없으면 눈으로 풀어서.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많이 집중해버리면 수학 볼 때 힘들어가지고 2교시면 뭐죠? 수학 볼 때 힘들던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풀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연습도 해보세요. 이거 보고 이거 볼 때 이렇게 선택지부터 보는 거 네. 익숙해요? 선택지부터 네. 보려고 해요. 선택지를 다 정리를 하면 이 제시문이 뭐라는 걸 예상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영어 안 듣고 풀기 한번 내가 보라고 한 적 있죠? 봤어요? 영어는 선택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안 듣고 푸른 노을. 영어가 몇 문제죠? 듣기가? 17문제. 17 중에서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선택지 하나도 안 듣고 풀면 7개? 7개? 오, 자신만만이네. 그럼 이걸 12개 못 맞아요? 12개요? 아 그거 어떡해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그 야매 듣고 푸는 애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17 풀었는데 12개 맞는 방법으로 녹화해 놓은 거 있거든요. 몇 번이에요? 아, 좀 이따 찾아줄게요. 네. 이걸 왜 들으라고 그래요? 선택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고. 어떤 그러면서 네. 선택지를 보고 무슨 생각까지 해가지고 제시문을 봐야 되냐고. 이거 이제 서울대단에가 찍어놓은 거 그거 보시라고. 네. 뭐라고? 선택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한 다음에 제시문을 봐야 되냐고. 그 선택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까지 봐야 되냐고. 이해되세요? 찍기 고수. 찍기 고수들이 이것만 보고. 문법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한 문법 기초 떨어지면 틀리는 거고 많이 풀어보면 그냥 다 맞아버리거든요. 그죠? 문법은 해설 보면 되는데 문법은 그렇다 치고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네. 해설 보면. 네. 전체 스크랩만 해주면 돼요. 이 윗글의 서술 방식이 무슨 뜻이에요? 서술하는 방식이요. 글이 써져 있는 방식. 그러면 이 서술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제 전개? 이 글의 갈래별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 쓰는데 대상의 변청 과정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구별했다 2번. 네. 그러면 변청 과정 요거는 뭐예요? 네. 네. 뇌죠. 그림 뭡니까? 네. 뇌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변청 과정 써야 될까요? 아니. 그 제가 네. 여기 1570년 그 다음에 여기 후속 연구 기술의 발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잘했어. 했는데 그렇게 이유가 있으면 잘했습니다. 근데 그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변했냐? 연도. 그게 바로 안 읽혀요. 체크해서 틀렸어요. 좋습니다. 이건 잘 틀렸어요. 이건.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미세하게 잘못 낸 거 본인 잘못이 아니야. 네? 아니. 미세하게 잘못 냈어. 근데 보니까 이 밑에 거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장 이 글의 갈래의 특성이 뭐냐는 이론을 물어본 것인데 본인은 막 자세하게 보고 신경 쓰면서 푼 거지. 네. 뭐라고요? 갈래별 특성의 이론. 그 이론의 특성. 이런 글 종류의 특성. 국어도 기본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기본 이론이야? 생각 안 하면 완전히 다 틀리는 거고. 그게 어디 나와요? 해설. 해설. 그러니까 해설의 가치가 과외의 가치인데 해설 애들이 진짜 깨끗해. 수학이든 영어든. 네. 어제도 어떤 애한테 네가 수학을 해서 이거 모르는 거 해설 봤어? 안 봤어? 봤대. 그러면 거기에 본데다 체크하고 이걸 왜 봤는지 이렇게 써놨어? 하나도 안 썼대. 그거 쭈루룩 쓰면 그거만 설명하면 되죠. 그럼 해설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네. 네. 해설만 보고도 오답 노트 만들 수 있네. 예. 해설만 보고도 핵심 정리 노트 만들 수 있네. 해설만 쭉 정리하고 A4 한 장에서 달달달 외우면 진짜 2, 3점 모르겠네. 그들이 해설 다 깨끗해. 네 해설 읽어볼까? 국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문제집 값은 해설의 값인데 29번은 몇 틀렸어요? 29번이요? 그냥 잘 못 읽었어. 이 내용 좀 어려워서? 아니 근데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왜 이 생각을 하는지. 근데 네가 아직 네 점수 때는 원래 그래.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이해해서 풀어.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애들. 근데 여기에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을 비교해서 풀어.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 만점 맞는 거나 선생들은 여기에 있는 단어랑 여기에 있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해설에다가. 네. 그러니까 단어가 써있는데 주 혼자 생각하는 거야. 네.
이거 뭐죠? 여기 왜 그래야 돼? 근데 이거는 네? 윗글을 바탕으로 무슨 뜻이에요? 전체 주제. 네. 보기의 사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과 1대1 대응시키라고. 적절하지 않은 건 뭐라고요?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5개로 끊어서 여기다가 늘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과 관련이 없는 여기랑 여기랑 맞지 않거나 여기랑 여기랑 맞지 않는 걸 찾으라고. 네. 이게 삼각일치 문제예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체크한 게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체크하는 거 없이 하면 좋긴 좋아요. 점수 잘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중이 안 되거나 불안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막 패대기를 쳐버리네. 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체크. 최대한 어느 정도 체크를 하는 걸 늘렸다가 집중이 잘 되는 날은 안 해도 되는데 체크로 선방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아직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틀린 것만 그죠? 한꺼번에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또 다시 딱 봐야 되니까 한 번에 일관되게. 근데 안 보는데도 굉장히 체크가 없는데도 많이 맞는 건데 부분적인 건 잘 찾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문제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했죠. 네. 가는 백석의 수라고 이건 뭐예요? 까치바예요. 그러면 수라. 아 이게 거미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미 새끼 쓰러고 아수라장이다. 인생판 아수라장이다. 그럼 끝이고 이건 뭐예요? 까치밥 줄 테니까 넘어가라 그거죠. 그렇게 전체 주제로 아닌 거 지워요. 까치밥 줄 테니까 넘어가라. 아닌 거 지우고 아수라장 아닌 거 지우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계절적 배경 통해 상황. 그러면 요 거미잖아요. 방에서 쓸어서 보냈잖아요. 계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차디찬 밤이다. 어? 그런. 차디찬 밤. 네. 밤이 계절이에요? 아니요, 그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주제상으로 그렇게 급히 들어가지 말고 네. 까치밥 있으니까 넘어가라. 그럼 계절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거미를 방에서 쓸었어. 네. 그 특별히 방만 있으면 되는데 계절이 필요한 상황이냐고. 시를 쓸 때. 뭔가 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자연에서 깨달은 요거 거미도 자연이고 이것도 자연이니까 세모 쳐야지 이런 거. 대상과 이별 이거는 그렇지만 이건 좀 까치밥 먹으라 그러는데 이별? 그러면 그 다음에 과거 해상 뭐 거미는 거미 쓰면서 과거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까치밥도 고향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세모 치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네. 이걸지도 모르겠다 이거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줄거리나 시의 줄거리를 알면 이런 걸 쓸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제목하고 주제로 아닌 걸 지원하고 나머지를 찾아봐야 돼. 그치만 명확하게 이게 다른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둘 다 맞죠. 까치밥이 느낍니다. 네. 화자에 지향하는 그래서 이거 좀 먹어라. 이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주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제는 무시해 애들이. 자, 가나의 공통점, 가나 전체 줄거리 주제에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은 최저는 들고. 네.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고 일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다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나는 승질을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은 시간 내로 써먹고 틀려버리니까 이거 다른 거 네. 써볼 수 있는데 뭘로 생각하라고요? 주제로 아닌 걸 생각하고 좁혀가고 부분적으로 찾아가고. 이거 그러면 쌤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해요? 어떻게 체크해요? 제가 푸른 거 문제풀이 동영상 문제풀이에서 체크하는 스타일을 좀 보신 다음에 참고 삼아서 네. 왜 체크하는지 다 말해주고 찍거든요. 네. 왜 이러세요? 그리고 이건 왜 틀렸을까? 아니 고민했어요. 근데 얘는. 아니 그러니까 고민했으니까 발전하는데 여기서 문맥적인 무슨 뜻이야? 문맥적.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맥적이라는 의미는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이걸 밑줄 치겠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죠? 그러면
그럼 이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유사성을 찾으라고. 네. 그게 문맥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A, E의 문맥적으로 하는 문장으로 됐어. 그죠? 그러면 A보다 이 글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문단으로 나눠야죠. 네. 이건 글 종류죠. 네. 글의 내용 문단, 형식 문단 이런 게 생각나죠. 배운 게. 그러면 A라고 보세요. A. 자, 동명의 종류를 A, B, C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나누는 거는 분류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 글 하나를 전체를 세 개로 나누죠. 글이 덩어리를 세 개로. 이거는 뭐냐? 글의 종류가 묶어서 종류별로 묶어서. 이건 뭐 내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구분하고 분류의 차이에 대해서 국어 이론을 낸 거.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체를 이걸 세 개로 나눴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묶었구나 하는 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거 보면 나는 그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고 사격 사람끼리 그래서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여기 가서 이어질 자 동맹관계를 긍정적인 동맹관계니까 사람은 아니고 집단과 집단이야. 근데 친교를 맺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요거를 비교 분석하는. 이게 선택지 그렇다니까. 선택지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와요. 쭈루루. 그럼 1차 비교는 주어끼리 비교, 목적어끼리 비교, 서술어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리움, 사랑, 그리움. 사랑이 답이에요. 이걸 하나도 안 봐도. 네. 이해돼요? 네. 여기는 사람, 물건, 사람, 물건이 답이에요. 여기는 A는 B에서는 이게 B가 A는 이거 답이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렇게 갔을 때 선택지 1이 한 줄과 재심은 한 줄을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똑같이 써줘요. 그럼 이게 달라. 이게 달라. 그럼 이게 똑같이 써줘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저요? 이거 둘 다 구분이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으로 전체를 자른 거하고 묶어놓고 거꾸로 가는 거랑 차이가 나. 그럼 이게 뭐라고요? 기본 이론 보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 이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조를 해요. 이렇게 A, B, C 돼요. 찾다가 틀린 거예요.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이 내용이 뭐냐는 오답 정리가 아니라요. 네. 이 내용은 그래. 뭐 찾아서 찾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찾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답 정리 하이라이트는.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오답률을 줄고 더 빨리 찾고 더 명확하게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1대1로 본인한테 몇 개 안 되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는 전부 다 요 선택지 여기 있잖아요. 네. 요 제시문 여기면 이렇게 화살표로 다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해돼요? 네. 틀린 문제는 전부 다. 이해돼요? 예. 맞은 거는 빨리 찾았다는 건데 틀린 거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늦었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전부 모든 거를 뭐라고요? 틀린 거는 화살표로 뭐까지? 심지어는 요 단어랑 같은 단어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돼요. 네. 왜 업그레이드 되냐면 본인이 미세하게 내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어쨌든 책도 읽고 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서 내용을 좀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했을 때 쳐도 어느 정도 맞아. 예. 근데 국어 문제가 이게 20글자 찾기라는 생각은 좀 덜하는 느낌이야. 네. 이 단어랑 매치하는 것도. 특히 이런 것도 찾으면, 그죠? 네. 근데 국어는 내가 그래서 높다 짧다, 길다 짧다, 많이 나타난다 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범주로 양쪽 근단에 반대말로 나오지 이걸 더 뭐 몇 프로를 더한다 이런 거는 국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술어와 여기 있는 체어를 가지고 찾아서 파장이라는 거 찾아서 여기 짧다 길다 찾으면 끝나는 거고
검다. 더 검어진다, 더 허해진다 찾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내는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누적시켜야 돼. 아, 짧다, 길다, 뭐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 나올 때 이런 단어를 바꾸지, 이런 단어는 그냥 화장을 바꿔, 아니. X선을 바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그지? 네.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낼 수 있는 범주, 확인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딘가를 확인하고 그걸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읽어나갈 때 확인하면 훨씬 빠르거든. 예. 애들이 그렇대. 이런 것도 다 이해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해하면 다 풀지. 네, 이해하면 다 푸는데 이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걸 빨리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문법은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세하게 뭐가 부족해요? 기본 이론이.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개념의 나비효과냐 개념만 모아요. 저 서점에 가면 요즘 새로 나온 책이 있던데 국어 개념만 나온 책. 그걸 빠르게 정독을 해서 아니까 모르는 게 몇 개 없으니까 네.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개념의 나비효과도 나쁘지 않고 나비 효과. 그냥 이 개념 자체가 나와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뭘 모르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네. 학생이 이걸 인강 보는 건 너무 아깝고 학생 수준에서는 에? 네. 개념을 한 번쯤 최종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쭉 확인하다가 설명 듣고 싶은 거만 형광펜 처음에 한 방이면 그냥 끝나거든 설명해주면. 네. 그죠? 네. 그럼 책 한 권을 한 번에 설명하면 끝이잖아. 나 주고 가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짧게 설명할까 연구해 뒀다가 한 방에 쭉 설명해 두면 끝이죠. 다음번에 해볼게요. 어? 아니 뭐 시간은 이거 뭐 다음 주까지 이러는 건 아니고. 네. 그지? 근데 해볼 필요성은 있어. 왜 그러냐면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 기초 개념 때문에 애매하게 이렇게 조금씩 달려서서 아쉽게 틀리는 거는 그러니까 문법하고 왜 그러냐면 개념에 보면 이론도 나오잖아. 네. 설명문 이런 거. 예. 이 이론을 확인하면서 왜 이거 풀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런 거 어떤 문제 1번 문제 갈래별 특성 같은 거 보면 네가 힘들어 하는데 그게 미세하게 이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미세한 이론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문법 때문에 틀리는 거고 미세한 이론 때문에 틀리는 거고 아직 1대1 대응으로 1대1 대응하고 이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 프리스킬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네. 나머지 뭐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건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거는 수능 전까지 100% 나는 해결된다고 보거든. 네. 근데 요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기초 개념서를 하나 지금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자꾸 틀린 문제를 컨설팅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찾는 능력으로. 근데 이게 다 체크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건 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만점을 맞고 싶으면 어떤 문제는 내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동화쌤 스타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중요한 것도 찍고 이렇게 요거를 한 두세 지문만 아주 자세하게 체크하는 거를 일부러 왜? 아 이게 킬러 문제다. 나중에 이걸로 갈리겠다라는 거는 싸그리 너도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러 번 읽어도 잘 안 보이잖아. 그럼 끊어주면서 묶으면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틀린 문제는 싸그리 읽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96점 나오고 나오는 거로 뭐냐면 내가 너 영어하고 그냥 유형 잡고 계속 풀이 연습하면 올라간다고 했잖아. 문제 안 된다고. 어? 수학이 문제고 문제는 이렇게 왜 날뛴다고? 멍 때리면 차라리 시험 안 보는 게 나아. 네. 왜? 기분만 나빠서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풀었는데 기분만 나빠서. 이해됐어요? 요걸 케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말 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 딱 맞는 게 아니라. 그럼 안 흔들려. 왜? 시간 낭비하면 어때? 빠르게 놓고 풀 수 있는데. 정신 차리자. 하고 남은 시간에 다 풀어보면 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익숙함, 그죠? 네.
아직 더 궁금한 게 물빛이에요, 물빛이. 전체적으로는 뭐 나중에 이거 다 풀고 나한테 이렇게 뭐랄까 해설도 읽어본 다음에 나한테 맡겨놓으면 통계를 내야 돼요. 틀린 거야 그냥. 근데 현재 통계를 안 내도 이 정도면 적금 해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제가 중구난방으로 틀리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거 나랑 그래 나랑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체 이론에 관련 문제, 문법 문제, 1대1 주제에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확인 문제, 보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제시문 나오면 틀리고, 이거는 항상 틀리고, 요거는 한 70% 확률로 틀리고, 요거는 미세하게 틀린 거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아쉽게 틀리고, 요거는 감을 못 잡고 있는 중이고. 이거 세계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해돼? 네. 참 그렇잖아. 그러면 틀리는 유형 4타입밖에 없어. 근데 주제 틀리는 건 좀 너무 억울해요. 항상. 네. 진짜 고민 없이 푸는데 다 틀려요. 주제 찾는 거. 아니지. 근데 나같이 오래 한 사람이 노래한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되잖아 라고 하면 네가 그러네 하고 놀라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직도 어쨌든 선택지 비교를 해서 그 선택지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만 선택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 선택지하고 제시문은 비교가 되는데 선택지 상호 간의 비교를 해서 요거를 비교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심화가 안 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비교를 하면 이 글의 갈래가 뭐고, 이 글을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비교를 하면 제시문의 줄거리가 뭐고, 이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출제자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이런 거 생각을 다 해. 그거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듣고 선택지 비교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권해주는 그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저기를 가잖아. 그러면 느낌이 다를 거야. 그러면서 영어를 가져오면 돼, 다음 주에. 네. 네. 예. 근데 내신도 해야 되잖아. 내신이요? 네. 내신 할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든지 공부하는 거 가져오든지 체크한 거 물어보면 되지. 뭐 모르는 단어도 그럼 다 설명해 줄 테고. 네. 한광펜으로 저기다가 해설에다 쓰고 이거 뭐 모르겠다가 뭐 그거 해설 재해설 다 해줄 테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영어 모의고사 보는 건 한 번 또 해야 되니까. 네. 영어 시험 보는 거. 그지? 저 국어 2번 모의고사 본 것도 있는데 그럴까요? 진짜 지금 자 국어의 문제점이 뭔지는 찾았지. 예. 근데 이 국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컨설팅 해줘서 이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 네, 지금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국어는 자기가 뭔 문제는 찾았지. 이거 다 풀고 나한테 내고 그 모의고사도 나한테 내고 내가 통계를 내야 된다고 따로. 그래서 나도 분석해야 되는데 내 천재냐 딱 보자마자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라는 얘기는 해줘도 이걸 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해? 아니요. 딱 보면 알아보고 안심법이야?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좀 지나서 뭐더라 해결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찾았어. 뭐뭐대라고?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법책 하나 사야 되는 국어 문법책. 네. 개념서 하나 사야 된다고. 기본 개념서, 나비효과 같은 거. 자? 네. 국어 개념 이론 설명되어 있는 거. 그치?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보고, 이거는 정독해서 보고, 이건 모르는 거 체크하면 하는 거고, 이건 정독한 다음에 이거 문제까지 틀려서 오답 정리한 다음에 추가 설명하고, 틀린 문제를 가지고 여기로 가서 설명할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어 틀린 거 있으면 전부 다 화살표 쳐갖고 이거 해달라고 봐. 네. 틀린 문제는 다 화살표 알지? 선택지하고. 언제까지 할게요? 이거? 네. 그럼 네가 해오면 천천히 해주는 거지. 네. 근데 국어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모의고사 지속적으로 풀면서 뭐라고? 틀린 문제를 자세히 읽는 법하고 맞은 문제를 뭐라고? 빨리 푸는 법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국어 만점을 왜 못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미세하게 요 기본 개념 위험 이거는 맞을 거야 문법은. 이 기본 개념을 오해해서 구분하고 분류를
그 생각을 못했어요 라는 이런 거 네. 나 아니면 이렇게 삼각 트레이닝으로 해결하는 거를 못 찾아 명확하게 아니면 네가 포기를 해 심리적으로 모르겠다 이거 같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요 두 개 그 외에는 다 케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케어 할 수 있는 연습이 많아야지. 아, 네. 시간이 확보가 되면 이게 돼요. 천천히 싸그리 다 읽으니까. 아니 제가 진짜 오래 읽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던데. 아, 그거를 가져와서 쌤 이거를 제가 오래 봤는데도 안 돼요. 비교해 주세요. 오래 봤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그걸 가져와서 이걸 1대1 비교해 주세요. 이 네. 글을 독해를 해주세요. 이걸 싹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60분 동안 이 네 문제만 푸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걸 한두 번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처음에는 뭐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개선 가능합니다. 해서 국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학교 컨설팅 끝난 거예요. 국어 전체 컨설팅. 이 부분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일단은 하나하나 또 해야지. 이해돼요? 근데 이거 영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도 해줘야 되거든. 네. 그래야 겨울방학 동안에 밸런스 맞춰서 또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 아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만 계속 달려갖고 이거만 딱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연습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봤잖아요. 네. 전체를 본 상황에서 여기 안에 있는 책을 보고 상세 분석을 해서 요거를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거 못하는데 무슨 점쟁이처럼. 근데 이 전체 흐름을 보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이런 줄 알았든지 이렇다. 문제 확정. 어떤 방식을 고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야겠다라는 문제 확정.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고치는 건 조금씩 도와주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줄 때 순서를 잡아야 되니까 이걸 다 푼 책을 줘야 된다는 거고. 예. 됐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덜 심각해요. 그거는. 그리고 재능도 있는 편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네. 그러니까 이거 국어는 문제 내가 그랬잖아요. 국어하고 영어는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단 수학 나머지 맞추는 거 하고 그다음 끝까지 탐구 정리해가지고 케어하는 거 하고. 네. 탐구. 근데 겨울 방학까지 탐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학을 지금- 끝까지 하지. 부터 학원을 다녀는 게 아니요. 그럼 기말 끝나고 겨울 방학 안에 끝내. 그 2달 안에 끝낼 수 있나요?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네. 그때까지. 네. 근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영어는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탐구하는 거 그때 집중적으로 겨울방학 때 얘기를 해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자 끝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 봐가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잡아줘야죠. 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선체적으로. 그쵸.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